중견기업금을 상대로 프리미엄 출장 뷔페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였어요. 돈이 될 것이 분명하니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친구의 예상이 적중했고, 친구의 인맥으로 시작한 일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주말 예약 100%를 달성했지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야 하는 저로선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메뉴 개발이며 재료 구입, 손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객님은 다른 고객님들과 달리 좀 신경 쓰이는 구석이 있었어요. 선주야, 왜 그래? 그게 저분 아까부터 자꾸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어? 그러게. 계속 이쪽을 보고 계시네. 아는 분 아냐? 아는 분은 내가 이렇게 근사한 대저택 만화님을 알 기회가 어딨어. 혹시 이 점 때문인가? 에이, 애도 아니고 사람한테 이만한 점 좀 있다고 저렇게 빤히 쳐다본다고? 다른 점이랑은 좀 다르니까 혹시 불쾌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어. 만약에 네 점 때문에 불쾌하니까 요리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나서서 못해 먹겠다고 철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시선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귀 밑에 탁구공만한 큰 점이 있었어요. 그냥 까맣기만 한 점이 아니라 우툴두툴해서 가까이에서 본 친구들은 항상 인상을 찌푸리곤 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항상 머리를 길게 길러 가리고 다녔는데 요리로 밥벌이 하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올려먹다 보니 드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른이 되어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도 잠시 콤플렉스를 놓고 살았는데 가끔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있으면 혹시 점 때문인가 하고 위축되곤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전부터 수술할 걸 그랬어. 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리고 네가 하기 싫어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 그래도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엄마 병원비만 해결되면 돈 더 열심히 모아서 전부터 없애야겠어. 뭐가 됐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 어? 알았어, 고마워.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편하긴 하다. 너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야, 사실. 그깟 점이 뭐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렇게 친구 덕분에 마음의 짐처럼 내려앉은 점 생각을 털어버리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를 빤히 바라보던 그 집 사모님이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망설이는 듯 머뭇거리더니 불쑥 이름부터 묻더라고요. 저기 셰프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아, 저는 김선주라고 합니다. 사모님, 혹시 저 때문에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기 혹시 나이는 어떻게 돼요? 몇 년생인지 물어봐도 돼요? 93년생인데요. 아, 그럼 혹시 고향이 어딘가요? 개인 사정이 있어 고향은 기억 못하지만 어렸을 때는 대전에서 살았어요. 대전. 아니, 초면에 이런 질문 너무 미안한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줘요. 혹시 고아 아니에요? 아무리 신뢰를 무릅쓰고 사과하면서 하는 질문이라지만 초면에 고아 아니냐는 질문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가 고아였다는 겁니다.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셨으니 고아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셨어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짚이는 데 있어서 그래요. 그 점은 혹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고아는 아니지만
저를 보육원에서 데려다 키워주신 부모님은 계세요. 그럼 혹시 친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어디 사는지 몰라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랑 잠시 살았던 기억은 있는데 아버지랑 헤어지고 나서 보육원에 맡겨진 이후로는 친부모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어, 어머, 잠시만 기다려 줄래요? 내 짐작이 맞는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이것저것 캐묻던 사모님은 갑자기 울먹이며 휴대전화를 찾았고 저를 앞에 두고 갑자기 제가 어디 가기라도 할까봐 제 손목을 쥐며 어디론가 전화하셨어요. 언니, 잠깐만 정원으로 좀 나와봐. 확인할 것이 있어 그래. 언니, 어쩌면 우리 진주 찾은 걸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 사모님 입에서 진주라는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이름이 박진주였거든요. 지금 엄마가 저를 입양하면서 선주라는 이름을 주신 터라 무척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렇게 근사한 부잣집 대저택 사모님에게서 듣다니요. 전화가 끊긴 지 얼마 안 되어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고 그곳에서 다른 사모님이 바쁘게 뛰쳐나왔습니다. 나올 때부터 제게 시선을 떼지 못한 채였는데 다가와 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자마자 저를 와락 껴안고는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 우리 진주. 내 딸 진주 맞아. 이 얼굴도, 이 점도 우리 진주 맞아. 네? 진주야,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니? 제 얼굴을 붙들고 우는 사모님을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알코올 중독의 도박을 일삼던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제게 술을 사오라, 안주를 사오라 자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 당장 전화기를 붙들고 앉아 여기저기 돈 빌리기에 바빴지요. 여보세요? 나다 상만이. 잘 지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진주가 좀 아파.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네. 너 돈 좀 줘라. 내 딸 죽게 생겼어. 뭐 임마?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거냐? 내가 아무리 개망나니 같이 산다고 내 딸을 두고 거짓말을 하겠냐? 주기 싫으면 주지 마 새끼야. 기분 나쁘게 빈정거리고 지랄이야. 여보세요 고모님. 접니다 상만이. 예, 박 숫자 철자 장남 박상만이요.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이번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지 뭡니까?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고모님한테까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휴, 면목이 참 없어요. 조금이라도 좋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십시일반 모이면 제 딸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혈연이 됐든 그냥 알던 사이든 전화번호만 알면 그저 전화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병에 걸렸다, 교통사고가 났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그때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 구석에 앉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까? 왜 아프지 않은데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걸까? 어린 나이에도 거짓말을 하는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아버지는 밤새 나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다 불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간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라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큰 후에야 그게 뭐인지 알았지요. 아빠, 나 머리 아파. 뭐? 아이씨, 돈 줄 테니까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누워있어. 아빠,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야, 내가 안 가면 돈은 누가 벌어와? 아빠 하는 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는 제가 아파 시름시름 앓는 날에도 어김없이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꽤 아팠을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한 병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 앓다가 무슨 생각인지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다 집 앞에서 쓰러진 저를 이웃 아주머니가 보고 신고를 해서 구급차에 실려갔었거든요. 결국 며칠 입원했었어요. 아버님이 하도 퇴원해달라 성하시니 퇴원은 허락하지만 진주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며칠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진지하게 들으세요. 이번에 진주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성인도 열이 그만큼 오르면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데 진주는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예, 알았다고요. 누가 뭐래도 내가 진주 애비인데 걱정해도 의사 선생보다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직 다 낫지 않은 저를 퇴원시킨 이유는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 걷지 못하는 저를 업어서 병원을 나왔는데 저를 등에 업어놓고도 아버지는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투덜거렸죠. 아프다 핑계대고 돈을 받아먹어 그런가. 진짜 아프고 지랄이네. 괜히 데리고 나왔나. 돈 잡아먹는 귀신이 따로 없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오기를 부려 저와 엄마를 떼어놓은 것에 대한 아주 잠시간의 후회인 것을 알았지요. 게다가 저를 퇴원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불법으로 돈을 버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운을 걸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니 발이 묶여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아픈 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으니 결국 저를 데리고 간 것이지요. 그곳은 어른들의 거친 말과 담배 냄새로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데 딸을 데리고 와? 그럼 애가 아프다는데 그냥 두고 오냐? 내가 오늘은 딱 감이 오거든. 오늘 아주 내가 다 쓸어버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참나, 그놈의 감은 왜 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사라진대? 애가 아프면 그냥 데리고 가서 재워. 병 만들 일 있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곳의 아저씨들은 저에게 1,000원씩 용돈도 주고 과자 같은 간식도 사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저를 데리고 다닐 만하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늘 저를 데리고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7살밖에 안 된 제가 거기서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늘 아버지가 집에 가자고 하길 기다리면서 초코파이나 새우깡으로 지루한 시간을 버텨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이거 사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다고, 저 자식 수작질 부리는 거. 무슨 말이야? 이거 생사람을 잡고 있어. 이거 한통속이야, 그치? 김씨, 최씨 둘이 편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봐 박씨, 하기 싫으면 말어. 이 바닥 일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우기고 지랄이야? 됐어, 다시 해. 뭘 다시 해? 돈이나 내놔. 지금 박씨 앞으로 걸린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곳의 아저씨들은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다시는 함께 놀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아버지는 돈을 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야 했어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 나서려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진주, 너는 잠깐 여기 있어라. 아빠 금방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갈래. 너 데리고 가면 어느 세월에 갔다 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 아빠, 나도 갈래. 박진주, 너 아빠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혼자 살아야 한다고. 혼자 살고 싶어? 아니. 가만히 있어.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저를 아저씨들 사이에 앉혀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를 버리고 간 건지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는 없었지요. 나중에 아저씨들이 저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려고 백방으로 알아본 모양인데 아버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분들의 집에서 며칠씩 신세를 졌었어요. 그러다 자식이 없어 자식이 필요했던 어떤 집에 수양딸로 들어가 살게 된 거죠. 애아빠가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줘. 찾으러 오겠어? 그렇게 가서 찾으러 온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네. 애는 예쁘게 생겼네. 근데 비리비리 해가지고 힘이나 쓸라나 모르겠어.
말은 잘 들어. 착하고. 진주야, 이제부터 여기 아줌마 보고 엄마 하고 지내야 돼. 알았어? 아저씨는 가야 되니까. 그냥 아저씨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아저씨 집에도 언니 오빠가 셋이나 있잖아. 너도 봤지? 저도 언니 오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아저씨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건 힘들겠다. 이 아줌마가 이제부터 진주 좋아하는 OS도 사주고 인형도 많이 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지만 그래도 저를 안쓰럽게 도우려고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오지 않아 슬펐지만 그래도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 덕에 그 시간을 어렵지 않게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에 입양 가기 전까지 저를 돌봐주셨던 그 아저씨는 아버지 친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정한 편이기도 했고요. 너 설거지 할 줄 알아? 네. 그럼 너 저기 쌓인 설거지부터 해라. 하지만 그 집에서의 기억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양딸로 키워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간 것이었는데 딸이 아니라 식모를 원했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설거지와 빨래, 마루 걸레질까지 시키는 일이란 일은 다 해야 했어요. 그렇게 10살까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식모처럼 살았죠. 학교 가지 못하는 것이나 힘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양아버지의 폭력에 비하면요. 야, 너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 네? 안 쳐다봤는데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희년이? 술을 안 마시는 날이면 제게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술만 마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손찌검했지요. 비명을 지르거나 울면 강도가 더 세졌는데 어느 날은 정말 참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저도 모르게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 외쳤고 결국 경찰까지 왔죠. 경찰 조사가 들어오자 양부모는 저를 포기한다며 보육원에 내다버렸어요. 그렇게 보육원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 10살이었습니다. 진주야, 진주는 친구들이랑 안 놀아? 네. 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서요. 혼자 있는 게 좋아도 친구들이랑 함께 놀면 더 즐거울 텐데. 저기 친구들 술래잡기 하는데 같이 가서 놀아볼까? 어른들은 아이들의 세계를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저라고 학교도 안 가고 혼자 지내다 만난 친구들과 왜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안 놀아주니까 못 놀았던 겁니다. 텃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 귀밑점이 문제가 됐었어요. 뭐야. 야, 이것 좀 봐. 박진주 귀 밑에 엄청 더러운 거 있어. 이게 뭐야? 너 안 씻은 거 아니야? 아니야, 점이라서 그래. 이렇게 큰 점이 어디냐? 병 아니야? 병인가 봐. 박진주랑 놀면 병 없는데. 제게 커다란 점이 생기는 전염병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은 아이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러니 저와 놀고 싶지 않은 애들이 저를 술래잡기 같은 놀이에 끼워줄 리가 없었죠. 얘들아, 진주랑도 함께 놀아야지. 자, 진주야, 진주도 같이 해보자. 또 아이들은 영악했습니다. 선생님이나 봉사자들 앞에선 친한 친구처럼 굴면서 저를 챙기는 척하고는 어른들이 보지 않으면 저를 외면하고 밀어냈어요.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 점 때문에 더럽다고 한다는 말을 사실대로 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저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를 길러 가리고 있었는데도 바람이 불거나 실수로 보이는 날이면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고 하교하던 친구들도 다음 날이면 쌩 하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저를 무시했죠.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것이 당시 보육원으로 봉사활동하러 온 지금의 엄마였습니다. 안녕, 진주야. 아줌마 기억하지? 네. 진주, 그림 되게 잘 그리더라. 아줌마가 진주 그림 그린 스케치북 좀 봤어.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진주는 진주대로 잘 그리면 되는 거지. 진주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왜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1등만 최고인 세상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 2등도 3등도 심지어 꼴등까지도 사랑받아야 하는 세상이지. 아줌마는 진주가 그린 그림이 제일 좋았어. 마음이 되게 따뜻했거든. 별 볼 일 없는 제 그림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엄마가 무척 마음에 들었었어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부부였고 많은 고민 끝에 저를 입양해 주셨지요. 이제부터 아줌마를 엄마,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줄래? 실은 아줌마랑 아저씨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는 어떻게 사랑해줘야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진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럴 땐 진주 마음이 이래서 아팠다 하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러면 아줌마랑 아저씨도 그 점을 고칠게. 그러면서 엄마가 제게 처음으로 선물해 주신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이름으로 좋은 기억만 지니고 살라며 선주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그 뒤로는 따뜻한 기억뿐이에요. 비록 형편이 썩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살면서 불행하다거나 왜 나를 입양해 왔느냐고 원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짜잔! 우리 손주 15번째 생일을 축하해. 이게 뭐야? 물감이랑 붓? 우리 손주 더 멋진 그림 그리라고 엄마 아빠가 준비했지. 이거 다 비싼 거잖아. 아무리 비싸도 우리 딸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나 이렇게 비싼 물감이랑 붓은 필요 없단 말이야. 이 돈이면 아빠 겨울 패딩이나 한 벌 사지. 선주야, 아빠 패딩 있어.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선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아빠가 비싼 미술학원 보내줄 능력은 못 돼도 선주가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는 종이나 물감 정도는 사줄 수 있어.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어떻게든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려고 하셨어요. 솜이 다 죽은 겨울 패딩을 버리고 새 패딩 하나 사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서 철마다 제 옷은 꼭 새 걸로 사주려고 하셨고요. 비나 눈이 오면 제가 우산을 가지고 갔어도 늘 학교로 마중 나오려고 하셨죠. 아이 참, 엄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나왔어? 왜 나오긴? 우리 딸 데리러 나왔지? 나 우산 가지고 왔단 말이야. 번거롭고 귀찮게 뭐하러 나왔어? 우리 딸 데리러 오는데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뭐가 있어. 엄마는 우리 딸 언제 오나 보고 싶어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다른 친구들처럼 멋진 차를 타고 마중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엄마 아빠 팔짱을 끼고 꼭 붙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해주셨죠.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림을 그만둬야 하는 것도,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된 것도, 좀 더 가난하게 살게 된 것도 모두 괜찮았어요. 더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저와 엄마는 너무 힘들었죠. 선주 아빠, 선주랑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려요. 이제 우리 둘이 어쩌라고. 엄마, 진정해. 진정하고 밥 좀 먹자. 어? 선주야, 우리 이제 어쩌니? 너희 아빠 없이 너랑 나만 어떻게 살아? 특히 엄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을 잃은 듯이 무척 힘들어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저는 슬픔에 정신줄을 놓고 있을 새가 없었어요. 엄마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엄마, 나 아르바이트 구했어.
아르바이트? 웬 아르바이트? 네가 왜 아르바이트를 해? 선주야, 설마 생활비 부족할까 봐 그러는 거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한테 돈 벌어오랬어?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엄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솔직히 나 이 정도 그림 실력 갖추고 미대는 택도 없어. 그렇게까지 대학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빠만큼은 못해도 엄마랑 나랑 둘이 오붓하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엄마도 내 학비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주야, 네가 대학에 안 가면 엄마가 나중에 네 아빠한테 면목이 없어. 아빠랑 약속했단 말이야. 너 하고 싶은 공부만큼은 어떻게든 시켜주겠다고. 일단은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있고. 내가 그 돈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 나 정말 대학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엄마 생각해서, 우리 형편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난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는 엄마를 설득해 학교 끝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빙부터 시작했다가 바쁠 때 주방 일을 조금씩 돕다 보니 어느새 칼을 쥐고 불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적성에 맞았고 제가 요리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더라. 어쩌면 이 일이 너에겐 열린 문이 될지도 몰라.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요리의 기본기를 알려주셨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조리사 자격증부터 따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저녁에는 일을 다니면서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을 다 땄지요. 엄마, 나 합격이래. 드디어 일식조리 기능사까지 땄어. 장하다 우리 딸. 기어이 일식까지 다 딴 거야? 내 가장 소박한 꿈 중에 하나였잖아. 요리 자격증 4개 따기. 선주야, 그러면 내년에 요리로 대학 가는 거 어때? 자격증이 있어도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있을 텐데. 엄마, 나는 지금 대학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아. 일도 하고 공부도 해서 이렇게 성과 만들어내는 거. 적성에도 맞고 무엇보다도 너무 즐거운 거 있지? 그리고 내 꿈은 대학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작고 소박한 나만의 식당 갖는 거. 내 요리를 먹으러 온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식당. 그럼 엄마도 도울게. 우리 딸 식당에서 엄마는 메뉴 주문 받고 서빙도 하고 그래야겠다. 나 엄마 고생시키려고 식당 하려는 거 아니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식당에서 돈 많이 벌어 엄마 호강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제 식당 오픈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달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일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검진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력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당장 엄마 수술비였어요.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며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은 전세금으로 들어가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저도 생활비 보탠다 공부한답시고 벌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한 게 바로 출장 뷔페였던 거예요. 그 출장 뷔페를 한 지 얼마 안 돼 제 친어머니를 찾게 된 것이었고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제 친어머니라고 하는 사모님은 제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고 고생스러웠어도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너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그렇다 치지만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네 아버진. 널 그 끔찍한 곳에 두고 가다니. 그 뒤로 정말 만난 적이 없어? 없어요. 찾으려 해본 적도 없고 실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래, 만날 필요 없다. 그 빌어먹을 벌레 같은 사람은 부모 자격도 없어.
사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친아버지를 향해 거침없이 욕을 했지요. 그러면서 일하던 중인 제 손을 잡아 끌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진주야,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 네가 이런 걸 왜 해? 네? 하지만 이건 제 일인데요. 그리고 언니, 일단은 하던 일은 하게 해야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갑작스레 엄마라고 한들 지금 얼마나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겠어. 확실치 않다니. 확실해. 나 엄마야. 내가 내 자식도 못 알아볼까 봐? 진주라는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이 점도 분명히 내 딸에게 있었던 점이야.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 아빠 닮은 구석까지 있는데 어떻게 내 딸이 아니야?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오늘 행사부터 마무리한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요, 응?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은 저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모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모가 되는 분의 자식이 오랜 유학 생활을 끝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해 모인 자리였어요. 많은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였는데 어쩐지 주인공이 그 친구가 아닌 제가 돼버린 자리였지요. 일단 행사부터 마무리하자는데 친어머니는 일하는 저를 자꾸 친척들에게 데려가 보이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럴 때마다 난처해져 저는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곤란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행사 끝나고 이야기할 걸 그랬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딸이면 얼마나 반가우시고 그리우셨겠어요. 솔직히 저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저분만큼 기뻐해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인데요. 게다가 오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방해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야,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선호는 이런 자리 끔찍이 싫어하는데 다 어른들 욕심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뭐. 우리 아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동안 몇 번이나 테이블에 불려가 처음 본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저만큼이나 놀라고 당황한 건 친구였어요. 뭐야? 너 입양됐단 사실 나 처음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떠벌리고 다녔겠어. 하긴 뭐 굳이 할 이야기도 아니긴 하다. 그런데 사실이야? 저분이 네 친엄마라는 거? 아직 모르겠어. 저분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나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든 게 다 거짓말 같고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응? 선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입양까지는 몰랐지만 그거 아니어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거기다 어머니까지 그렇게 되셔서 마음 너무 안 좋았는데 친어머니가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이면 도움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만약 저분이 내 친어머니라면 엄마 수술비 정도는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렇게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다시 만나 차분히 지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서 너무 철이 없었어. 박상만 그 남자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그렇게 시작된 친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지요. 친어머니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은 롤러장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곳에서 멋지게 제조를 부리며 롤러를 타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가 홀딱 반해버린 것이지요. 인물이 좋은 편이라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 것도 그땐 매력이었다고 해요. 상만 씨는 다 좋은데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 그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 좋으면 좋은 거지 싫은 건 또 뭐야? 그 많은 여자 중에 나를 선택했다는 건 좋은 거지만 나를 선택한 걸 알면서도 여전히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 싫다는 거야. 그러니 노선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주변 여자들한테 쓸데없이 눈길 주지 말란 말이야. 참나, 나는 주지도 않는데 그들이 주는 걸 어떡하나? 보지 말라고 상자를 뒤집어 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야. 사랑을 하면 흔히들 눈에 콩깍지가 씬다고 하죠. 딱 그 짝이었답니다. 행동이며 말투며 뭐 하나 거슬리는 게 없이 다 좋기만 하더래요.
지금 생각하면 거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고 정 떨어지게 하는 말이었는데도요. 근데 예영이네는 그렇게 잘 사나? 못 살진 않지. 아버지가 큰 공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식품회사를 하시거든. 하, 대단한 집따님이셨네. 근데 어쩌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나도 뭐 집 잘 사는 거, 대학 다니는 거 말고 별 볼 일 있게? 우리 아버지 사람 배경으로 평가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셔. 사람 됨됨이를 보지. 분명 우리 아버지도 오빠 좋아하실 거야. 어려서 철이 없어 뭘 몰랐다던 친어머니는 당시 외할아버지 마음도 몰랐던 거였어요. 확실히 사람을 배경만으로 평가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은 생각하시고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가 생각하는 됨됨이에도 못 미치는 분이었다는 문제도 있었지만요. 너 내일부터 외출금지다.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 저런 날라리나 만나고 다녀?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상만 오빠를 만나면 얼마나 만났다고요? 두 번, 세 번 만날 필요도 없는 놈이야. 만나자마자 돈 욕심이나 보이는 놈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냐? 상만 오빠 야망가예요. 나중에 사업으로 크게 일어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아빠 도움받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왜 그 야망을 높이 평가해주지 않는 거예요? 뭐? 야망? 그건 야망이 아니라 허세다. 실체 없는 헛된 꿈이지. 그 녀석은 절대 사업으로 일어날 사람이 아니야. 사기꾼이 됐으면 됐지 절대 그럴 수 없어. 벌써부터 내게도 너를 두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 못 봤어? 따지고 보면 외할아버지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 이뤄낸 것이 없었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의 첫 만남에서 딸이 자기에게 홀딱 빠져 있으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사위로 인정해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외할아버지가 보시기엔 친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럴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엄마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임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이라고 한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아버지. 저 상만 오빠랑 결혼해서 이 아이 낳아 키울 거예요. 절대 안 돼. 애는 당장 지워라. 그리고 정혜영, 너 미국으로 가라. 그딴 쓰레기 같은 새끼 만나 그러고 살 거면 당장 미국으로 들어가. 다신 들어오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인생이에요. 왜 아버지는 상만 오빠 단점만 보려 하시는 거예요? 장점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단점만 보려 하시니 단점만 보이시는 거라고요. 친어머니는 가족과 끈질긴 싸움을 했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기어이 이기고 만 겁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여 주시진 않았다고 해요. 내 밑으로 들어와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라. 애영이 말대로 네가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면 네 그릇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내게 증명해야 할 거다. 모든 건 그 이후부터다. 결혼도 혼인신고도 너를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도 말이야. 외할아버지는 마음 단단히 먹었다는 듯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고 친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콩깍지가 씬 어머니는 그 기회가 아버지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착각이었을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회사에서 번번이 실수하고 심지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직원들의 미움을 샀거든요. 어이씨,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해? 오빠 왜? 일이 힘들어? 야, 명색이 내가 이 집 장녀랑 결혼해 첫 번째 사위가 될 사람인데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랑 나란히 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돼? 아버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계속 그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딴에는 일종의 시험을 보려 하시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응? 아 몰라, 네가 좀 말 좀 해봐. 진짜 열받아 못 해먹겠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처럼 굴면서 회사를 다니는 바람에 평가도 썩 좋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친어머니는 불안이 커졌고
그 와중에 저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그쯤 되니 외할아버지께서도 슬슬 설득을 하시더랍니다. 애용아, 우리 집에서 네가 낳은 애 하나 키우는 거 일도 아니다. 너도 슬슬 느끼고 있지 않아? 박상만 저거 인간되게 글렀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나 부리며 편하게 살까 그궁리만 하는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애초에 너를 아꼈으면 겨우 대학에 들어간 너를 임신시키는 일도 없었을 거다. 하지만 정신 차려라. 진주 데리고 미국에 있는 고모한테 가 있어. 그리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아이 키우면서 지내라. 슬슬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그래도 친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저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 실패로 남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 많았는데 아버지한테는 그게 설득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어 온 겁니다. 오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었어야지. 김 과장님도 그게 아니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바득바득 우겨 그렇게 한 건 오빠잖아. 그럼 오빠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야, 너도 잔소리냐? 그만 좀 해. 이미 그런 이야기는 지긋지긋하게 들었으니까. 너도 좀 질리는 구석이 있는 거 알아? 뭐 질려? 오빠, 나는 지금 오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오빠가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지. 대체 언제까지 니네 아버지 시다발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시다발이? 오빠,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빠 시다발이를 시켰어?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시다발이지 뭔데? 야, 나는 너랑 결혼하면 기깔나게 좋은 차에 기사 끌고 다니면서 목에 힘 좀 주고 다닐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냐? 선생도 아니고 너네 아버지는 왜 맨날 불러다 지긋지긋한 잔소리나 하는 건데. 아이씨,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더러워서 못 해먹어? 오빠,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오빠 편 들어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 지금쯤이면 100%는 아니어도 30%는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야? 오빠 아버지뿐만 아니라 공장 사람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 이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책임질 가장이 되겠다는 거야? 야, 됐어. 안 해. 너네 아버지 사위도 안 하고 네 남편도 안 하고 네 자식 아빠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하면 그럼 뭐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쪽내 시발.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꼴값은. 그렇게 친어머니에게는 평생 상처와 충격으로 남게 된 그날 밤의 대화로 저의 친부모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겨워 못 버티겠다는 듯이 나간다던 아버지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위자료? 지금 나한테 위자료 달라 그랬어? 내가 왜?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굴러먹은 시간이 아니면 지금쯤 밖에서 사업으로 뭐라도 성공했어도 됐을 텐데 다 네가 내 발목 붙잡고 있는 통에 시간 낭비만 한 꼴이 됐잖아. 그러니 그 시간에 대한 보상, 내 성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기가 막혀서. 오빠가 되긴 뭐가 돼. 나 만나기 전까지도 뭐 하나 이룬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뭐가 됐을 거라고? 웃기지 마. 나도 물론이고 우리 아버지도 오빠한테 줄 돈 없어. 애영아, 우리 좋은 시절 있었잖아. 그 시절 생각해서 좋게 끝내자. 괜히 쓸데없이 내 자존심의 성질 건드려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일부러 오빠 자존심, 성질 건드리려는 거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렸어? 오히려 오빠가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위자료를 달래? 나 오빠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한심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오빠랑 결혼할 생각 안 했어.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후회 안 하지? 아니, 내가 왜? 나는 이제 후회할 일 없어. 오빠랑 헤어지면 홀가분할 텐데 내가 왜? 그래, 그 마음 언제까지 가나 보자. 고이 잘 간직해둬라. 알았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답니다. 다음 날 제가 있어야 할 침대가 텅 빈 것을 본 후로는요. 아버지는 그날 저를 데리고 종적을 감춰버렸고
그게 친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복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오겠거니. 그래서 나는 돈도 다 준비해뒀다고. 그래, 그때는 아버지도 순순히 돈 주고 끝내라고 체념하셨었지. 이렇게 다 자랄 때까지 못 볼 줄 누가 알았겠냐고. 널 데리고 간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만났어.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어디서요? 살아계신 거였어요? 지금은 뭐 하고 사는지 모르지. 여전히 개망나니처럼 살고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봤던 게 교도소 면회 가서였어. 교도소요? 사기죄로 들어가 있더라. 보자마자 너 어딨냐 물었더니 너무 덤덤하게 잃어버렸다고 했어. 하도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거짓말인가 했는데 정말 없더구나. 그 뒤로 언니는 거의 정신줄 놓고 살았어. 결혼이 뭐야. 연애도 못하고 오로지 너 하나 찾겠다고 전국 보육원은 다 뒤지고 다녔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 이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친어머니는 멈췄던 울음보를 다시 터뜨렸고 저를 품에 안고 정말 꺼이꺼이 오열을 하며 우셨지요.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친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묻지도 못하게 하셨었어요. 원망은 없었지만 입양되기 전까진 분명 궁금해하고 본능적인 그리움도 있었지요. 저는 이모의 요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어요. 네 엄마는 확신을 하지만 혹시 모르니 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운하진 않지? 그럼요. 저도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아요. 여전히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보니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는 저를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안아주었죠. 저는 눈물 콧물을 뺄 만큼 빼고 나서야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너무 놀라 한동안 입을 떡하니 벌리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반대로 엄마가 눈물을 펑펑 쏟으셨죠.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어. 세상에 어쩜 그런 인연이 다 있어. 내가 평생 죽기 전에 선주 네 친부모 찾아주면 원이 없겠다 했는데 엄마는 정말 이제 원이 없다. 여한이 없어. 어? 내 친부모를 찾아주려고 했단 말이야? 너는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천륜이란 게 있는데 너같이 예쁜 애를 내 딸로 만날 수 있게 해줬으니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 네 아빠 살아있을 때부터 줄곧 생각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니 엄마는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더는 바라는 게 없어. 그건 저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어요. 평생 친부모 자식간처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엄마는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의 친자식이길 간절히 바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픈 엄마 때문이었거든요. 다행히도 친어머니의 예상대로 저는 그분의 친딸이 맞았고 확실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자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됐지요. 그제야 저도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친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어? 무슨 말인데? 뭐든 말해도 돼. 부탁이 있어서요. 부탁? 어머 애순아, 진주가 나한테 부탁이 있대. 나는 이것도 너무 좋다. 내가 진주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잖아. 아유, 팔불출처럼 그러지 좀 마. 그래 진주야, 뭐든 편하게 말해봐. 뭐든 들어줄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달라면 그것도 해주마. 그게 아니라 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가요. 엄마? 아, 너 입양에 키워주신 어머니? 그러고 보니 수술이 필요하시다며. 괜찮으신 거야? 네, 큰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그게 돈이 좀 부족해서요.
이런 부탁드리는 거 너무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돈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기도 하고. 박진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 건지 싶어 쩔쩔매며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친어머니는 웃음기가 가신 얼굴로 무섭게 일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고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지요. 지금 너를 보육원에서 데려와 사랑으로 키워준 네 양어머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빌려주다니 얼마든지 그냥 줄 수 있어. 너를 이렇게 예쁘게 사랑으로 키워줬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줘? 어쩜 엄마 섭섭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 저는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부탁이니까. 아휴, 그분이 너를 잘 키우긴 키우셨다. 마음이 어쩜 이렇게 여리고 고와. 진주야, 걱정하지 마. 조만간 어머니 입원시켜서 검사부터 다시 받게 해드리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의사한테 수술받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친어머니와 이모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 걱정은 절대 할 필요 없다며 든든하게 제 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빠르게 입원해 수술을 위한 모든 검사를 마치고 가장 실력 있는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 회복 기간 내내 VIP 병실을 쓸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셨고요. 제가 말년에 선주, 아니 진주 덕분에 아주 호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처럼 예쁘고 고운 아이 낳아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저야말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큰일 하신 거예요. 이번엔 저를 낳아주신 분과 키워주신 분이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나누었고 어쩐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 실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상 뭔가를 바라면 그건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슬쩍 제게 다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말이지만 그때 보니까 말이야, 진주 네 음식 솜씨가 꽤 좋던데 정말 식당에서 학원에서만 배운 솜씨야? 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엄마는 네가 유학을 갔으면 싶은데. 네? 유학이요? 그 정도 실력이면 외국에서 공부해 더 실력 키울 수 있을 거야. 유럽에 있는 유명 조리학교에 입학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같이 가줄게. 네? 저는 그것은 분명 저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동안은 형편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학교를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버리면 결국 엄마는 혼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친어머니와 함께 유학길을 간다는 것이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외면하고 가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 엄마도 함께 가시지 않겠냐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유럽이요? 제가요? 아유, 저는 힘들어서 안 돼요. 왜 엄마, 같이 가서 지내면 힘들지도 않을 텐데. 엄마는 비행기 타고 오래 가본 적도 없고. 너도 알잖아. 엄마 폐소공포증 있는 거. 비행기 탈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게 힘들어. 나는 엄마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선주, 아니 진주야. 엄마는 한국에서 우리 진주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우면서 날개 펼치고 와. 엄마는 그러면 더는 바라는 게 없어. 아니, 요즘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로
행복한 일밖에 없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 엄마가 못 달아준 날개 달고 더 넓은 세계 배우고 와. 그날 엄마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데려가 주셨어요. 조경이 잘 되어 있고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모실까 해. 저희 엄마를요? 엄마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계셔야 진준이가 유학 갈 결심이 설 것 같아서. 어때? 이만하면 엄마 가끔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마트도 가까우니 편하게 잘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좋아요. 한 번도 이런 곳에서 사신 적이 없어서 엄마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키워주신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평생 병원 걱정, 생계 걱정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엄마가 책임질게. 응? 저는 그제야 비로소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유럽에서 상상도 못 해본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 병원비 걱정을 하며 출장 뷔페 사업에 나섰다가 잃어버린 친어머니를 찾아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친어머니와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실컷 보내고 있고 한국에 있는 엄마와는 매일 통화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게 온 이 거대한 행복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행복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음식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생각 중이고 아니면 무료 급식소 같은 것도 생각 중이에요. 무엇이 됐든 제가 받은 지금과 같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꼭 행복하시길,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